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딸아이를 둔 가정주부입니다. 저는 위로 오빠 둘, 아래로 여동생 하나가 있는데 도대체 부모님은 우리 사남매를 어떻게 키우신 건지 생각할수록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뿐입니다. 제 입장에선 초등학생 딸 하나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거든요. 하긴 그때야 일단 낳아놓으면 알아서 컸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이 넷을 먹이고 입히는 것조차 힘들었을 텐데 저희 부모님은 내 남매 모두에게 아낌없는 사랑까지 주셨어요. 아들, 딸 차별도 없었고요. 여자라고 봐주는 법도 없었죠. 덕분에 오빠들은 공부도 잘했고 결혼 후에도 부모님 보시기에 듬직한 두 아들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동생도 어려서부터 엄청 야무졌는데요. 막내라고 오빠 언니들에게 의지할 법도 한데 매사 모든 일을 혼자서 잘 해냈죠. 지금은 모 유명 연예기획사 실장이에요. 저희 남매 중에 제가 제일 공부도 못했고요. 말썽은 피우지 않았지만 크게 잘난 것도 없는 무난한 딸이었어요. 구박을 받거나 차별을 받으며 자란 것도 아닌데 어려서부터 저는 부모님과 오빠 동생의 눈치를 많이 봤어요. 때문에 부모님께 바라는 게 있어도 참기만 했고 양보도 많이 했죠.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저 결혼하기 전날 아빠가 제게 해주신 말이 있는데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아들 둘 낳고 처음 만난 딸이라 너는 아빠에게 경이로운 그 자체였어. 잘하면서도 늘 의젓했고 그래서 모든 면에 믿음이 가는 자식이야. 너는 분명 잘 살 거야. 아빠의 남은 인생을 모두 걸고 우리 딸 행복을 위해 기도할게. 아빠의 바람처럼 꼭 행복하게 살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살 자신도 있었고요. 하지만 인생을 걸어 저의 행복을 바라신 아빠의 바람은 이뤄드리지 못했어요. 제 결혼 생활이 그닥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그 탓을 다른 사람에 돌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받아들일 뿐이죠. 행복하지도 그렇다고 매일 눈물 쏟는 날도 아닌 나의 어정쩡한 결혼 생활.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고 싶었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나랑 남편이랑 반반씩 닮은 아이를 원했는데 아이는 쉽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겉으로 티를 내진 않았지만 혼자 소가리를 많이 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워낙 바쁜 사람이라 아이를 만들 시간도 부족했고요. 애정 표현이나 스킨십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죠. 당신 오늘도 많이 피곤해?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피곤하네. 운전하고 집에 오면서 어찌나 졸리든지 간신히 운전해왔어. 남편은 아이 가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살살 꼬시기도 하고 남의 이야기를 빗대어 슬쩍 떠봐도 아, 그렇구나 하면서 무관심할 뿐이었죠. 가끔 시댁에 가면 시부모님이 아이 낳으라 말씀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남편은 듣는 둥 마는 둥이었어요. 요즘에 낳으라 말하는 것도 눈치 보인다길래 그저 꾹 참고 있었는데 니들 아이 낳을 생각이 있긴 한 거야? 우리 엄마도 어쩔 수 없네. 아들 장가 보내자마자 손주 타령하는 거 보니까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친구분들하고 놀러나 다니셔. 그렇게 1년 반이 흘러갔습니다. 슬슬 초조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놓고 아이 낳자 말했죠. 자기야, 나 애기 갖고 싶어. 애기? 갑자기? 갑자기 아니야. 나는 우리 결혼 준비할 때부터 기대하고 있던 거야. 자기 닮은 아이 낳고 싶어. 난 지금 이대로도 좋은데. 이대로가 좋다고? 자기 매일 야근이다 출장이다 다니고 그때마다 나 혼자 얼마나 따분하고 심심한 줄 알아? 에이, 따분하고 심심하다는 이유로 애기 낳는 건 좀 그렇다.
그냥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는 건 어때? 강아지, 고양이 키우라는 말에서 알았어요. 이 사람 아이 생각이 전혀 없구나. 나는 엄마가 되고 싶은데 이 사람은 아빠 되고 싶은 마음이 없구나. 그런데 찾아올 아이는 어떻게든 찾아오는 법인가 봐요. 남편 제주도 출장 따라갔다가 며칠간 모처럼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 후 한 달 뒤 임신이란 걸 알게 됐죠.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처음엔 좀 불안했습니다. 나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지만 혹시 남편이 반가워하지 않으면 어쩌나. 아이 갖는 일에 늘 떨떠름했던 사람이었기에 그의 첫 반응을 대면하는 일이 너무 겁나더라고요. 자기야, 나 임신했어. 6주 됐대. 그때 남편은 TV로 골프 채널을 보고 있었는데요. 임신 사실을 알려주자 고개를 천천히 돌려 저를 보더라고요. 그 후 잠시 뜸을 들이다 하는 말이 알아. 알아? 어떻게? 자긴 몰랐겠지만 일부러 의도했던 거야. 그때 제주도에서. 말이 턱 막히더라고요. 계획을 했다고? 나랑 상의도 없이? 어쩐지 제주도에서 과하게 다정한 척 하더라니. 자기 아기 갖는 거 관심 없었잖아. 내 아기 갖는 일에 관심 없을 남자가 어딨어. 단지 그걸 굳이 말로 표현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지. 엄청 감동스러웠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행복했어요. 그 후 저는 태교와 몸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후 더 많이 바빠져서 저를 많이 챙기진 못했죠. 그래도 아이 만날 생각에 마냥 설렜습니다. 딸아기 태어나던 날, 그날도 남편은 금방 온다더니 분만하고 1시간 반 만에 나타나더군요. 태어난 아기를 처음 마주한 순간도 감동적이지만 남편과 아이의 첫 대면을 지켜보는 것 역시 또 다른 감동이었어요. 드디어 가정이 완성됐다. 그 무엇으로도 떨어뜨릴 수 없는 하나가 됐다.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알게 됐죠. 어떤 인생에도 행복만 있지만 않다는 사실을요. 제 딸아기가 아기 때부터 매우 유난스러웠습니다. 어떤 아기가 예민하지 않겠냐만 재우는 것도 우유 먹이는 것도 엄청 힘들었어요. 저는 처음에 다른 아기들도 다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친정 엄마도 많이 놀라셨거든요. 왜 이럴까? 부족한 거 없이 다 해주는데 뭐가 불만이라 이렇게 예민하지? 애기 때는 원래 다 이러지 않아? 내가 4남매를 키우고 네 이모네 애들도 많이 봐줬는데 이런 적은 없었거든. 조금 크면 나아질 테니까 좀 지켜보자. 친정 엄마뿐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나 네 신랑이나 순한 사람들인데 얘는 왜 이러니? 네가 태교에 소홀한 것도 아닐 텐데 이상하네. 말을 못하니 뭐가 불편한지 알지. 그래도 크게 걱정은 말아라. 돌 지나고 걷고 그러면 나아질 거야. 나아질 거라는 기대는 있었지만 그래도 딸아이 돌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돌 지나고 2살, 3살이 되면서 한시라도 제가 눈에 안 보이면 울음을 터뜨렸고 남편한테는 아예 가지도 않았죠. 저는 그게 많이 속상했는데 남편은 그러려니 할 뿐이었어요. 자기가 애랑 같이 있는 시간이 워낙 부족하니까 낯설어 하잖아. 틈틈이 많이 좀 놀아줘. 나한테 오지를 않는데 어떻게 놀아줘. 당신이 좀 챙겨. 그 후로도 남편 얼굴 보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버는 돈은 똑같은데 왜 그렇게 바쁜지 그것 때문에 참 많이 싸웠어요. 그러다 알게 됐죠.
애랑 놀아줄 시간도 없을 만큼 바빴던 이유를요. 신혼 초부터 저 이외에 또 다른 여자가 있었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정말 죽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대부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다던데 전 아니었어요. 상대가 먼저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2박 3일 출장이라고 집을 비우던 남편. 그 사이 저는 아이 때문에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집에서만 지냈는데요. 간신히 아이를 재우고 TV를 보며 늦은 저녁을 먹고 있는데 남편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여보세요? 얘기해! 여보세요! 통화 상태가 안 좋은 것도 아니었고 상대는 분명 제 말을 듣고 있다는 게 느껴졌는데 도무지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내가 걸어야겠다 하던 순간 다시 전화가 오더군요. 이번에도 역시 아무 말 없더군요. 그래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무슨 일 있어? 왜 아무 말 안 해? 잠시 후 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보낸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글쎄요. 과연 아무 일 없을까요? 당신 남편 지금 나랑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문자를 한참 쳐다봤어요.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요. 남편 전화를 낯선 여자가 받더라고요. 많이 놀라셨어요? 오빠는 지금 자고 있어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나를 뭐라고 소개해야 되나? 옆에 그 사람 있으면 좀 바꿔주실래요? 말했잖아요, 잔다고. 내 옆에선 늘 잘 자는데 그쪽 옆에서는 아닌가?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물어봐야 되나 고민이 됐습니다. 우선 남편의 내연녀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는 건 나를 피하지 않겠다는 뜻이니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듣고 싶어졌죠. 그러니까 그쪽이 제 남편과 자는 사이라는 얘긴가요? 오래됐어요. 그동안 전혀 몰랐어요. 오빠가 집에 많이 소홀했을 텐데. 뒤통수가 후끈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내 머리에 다리미를 갖다 대는 것 같았죠.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하라고 하던가요? 아니요. 그냥 제가 한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요. 참다니요? 뭘요? 이혼이요. 오빠가 이혼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뭐가 그렇게 걸리는지 계속 미적거리는 것 같아서 나라는 존재를 알리고 싶었어요. 그동안 남편한테 다른 여자 있다는 거 전혀 몰랐나요? 몰랐어요. 이럴 줄 알았어. 저는 오래전부터 각오돼 있거든요. 머리채 잡힐 각오도 돼 있고 물벼락 맞을 각오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만나서 얘기하겠다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게 낫지 않겠어요? 남편에게 서로 얘기하지 말자 약속하고 며칠 뒤 그녀를 만났습니다. 굳이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던 건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뭔가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남편을 다그치든 난리를 치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또 괜히 먼저 얘기 꺼냈다가 핑곗거리 만들 시간을 주는 셈이기도 했고요. 깍 봐도 20대 초반 아가씨였습니다. 제 동생보다도 한참 어려 보이더군요. 25살이에요. 오빠랑은 3년 됐어요. 내 남편은 어디서 만났는데요? 알바하다가요. 오빠네 회사에서 지방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같은 과 친구들이랑 알바하러 갔었거든요. 거기서 알게 됐어요.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난 건가요? 네? 근데 제가 먼저 좋다고 했어요. 첫눈에 반했거든요. 오빠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고 솔직히 털어놓더라고요.
그런데도? 상관없었어요. 처음부터 오빠가 너무 좋았고 계속 만나고 싶었거든요. 젊음의 당돌함을 넘어 무서움까지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떨림 없고 거침없이 얘기하더군요. 어떻게 설명하고 달래도 물러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만나보니 더 좋아졌다. 그래서 이혼시키고 결혼하겠다? 물론 오빠는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도 안 되겠더라고요. 오빠가 다른 여자랑 살고 있다는 게 못 견디겠어요. 우리한테 아이가 있다는 것도 알 텐데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대판 싸우기도 했는데 솔직히 전 상관없어요. 오빠도 그러더라고요. 애한테 별로 정 없다고. 그래서 잘 됐다 싶었죠. 그 사람이 그래요? 애한테 정 없다고? 네. 낳고 싶지 않았는데 어쩌다 낳게 됐다고. 그러니까 부탁드릴게요. 이혼해주세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믿어야 했습니다. 남편과 놀러 나가고 맛있는 식사를 하고 와인을 마시고 여행을 갔던 사진들을 제 눈앞에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그쪽에 보여준 사진과 그쪽 말만 듣고 당장이라도 이혼 결심을 할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고 한 걸 테고요. 물론 지금 이 상황이 불쾌하고 화가 나는 건 사실이지만 일단 내 입장에선 남편하고도 얘기를 나눠봐야 하거든요. 그 사람도 진짜 이혼을 원하는지 확인은 하고 싶네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전 뭐든지 다 감당할 준비 돼 있으니까. 저와 헤어지고 그녀에게 연락을 받았겠죠. 그날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오래됐다던데? 그동안 당신 여기저기 출장 다닐 때마다 늘 같이 갔던 거야? 항상 그랬던 건 아니야. 가끔. 당신도 그 애랑 같은 생각이야? 이혼하고 걔랑 결혼할 마음이야? 아니, 난 아니야. 난 우리 가정 깨고 싶지 않아. 왜? 애한테 정 없다고 했다던데?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건 걔가 지어낸 얘기야. 정리할게. 믿어줘, 진짜야. 안 그래도 정리하려고 했어. 내언녀는 이혼해달라 하고 남편은 정리할 테니 용서해달라 하고 그때부터는 저의 시간이었습니다. 이혼하냐 마냐 결정은 오로지 제 뜻에 달려있는 거였죠. 정말 많이 울었어요. 밥도 못 먹겠고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고 생각 같아선 당장이라도 시댁에 쫓아가 다 폭로하고 싶었지만 제 딸을 보며 행복해하던 시댁 부모님 얼굴이 떠올라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부모님은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때 그렇게 망설였던 건 이혼이 두려워서였어요. 아이를 이혼 가정에서 키우는 게 맞는지, 이제야 한 가정이 꾸려졌는데 그걸 무참히 깨야 된다는 게 겁이 났죠. 물론 남편이 죽도록 미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치만 그래도 이혼녀가 되겠다 결심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더군요. 당신 그 여자애 진짜 정리할 수 있겠어? 이미 정리했어. 그만하자고 했어. 걔가 그러겠대?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던데. 아니야. 잘 얘기하고 잘 끝냈어. 다시는 안 만나. 과연 두 사람이 진짜 끝난 걸까? 어떤 여자가 남편 말만 듣고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때문에 한동안 저는 신경쇠약에 걸릴 만큼 힘들어 했습니다. 또 남편은 끝을 냈다 했지만 그 여자는 끝나지 않았죠. 걸핏하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좋아요? 좋아? 남편 지키게 돼서 좋냐고요? 한밤중에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 별의별 소리를 다 하더군요. 오빠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나만 보면 미치겠대요.
안고 싶고 키스하고 싶고 만지고 싶고 나랑 있으면 제정신이 아니랬어요. 침대에선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당장 죽어도 좋대요. 나를 품고 있으면 이 세상이 끝나도 아무 상관없대요. 그쪽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런 얘기 못 들어봤죠? 그녀는 차마 듣고 있기 힘든 얘기를 서슴없이 쏟아냈습니다. 남편에게 선물 받은 얘기, 남편과 어디에 놀러 갔었는지, 뭘 먹었는지, 또 어떤 얘기들을 나눴는지. 마치 자기 친구에게 남자친구 자랑하듯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주더군요. 그 의도는 뻔했습니다. 제가 떨어져 나가길 바랬던 거죠. 나는 포기 안 해. 아니, 못해. 네가 먼저 오빠 차지했다고 오빠가 네 건 줄 알아? 아니야. 오빠는 나를 더 좋아해. 당신 솔직히 말해봐. 그 애 오빠애 아니지? 오빠가 당신이랑은 안 잔다고 했단 말이야. 오빠는 나랑만 잔다고 했어. 토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의 전화번호를 차단해도 어떻게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 지저분하고 더러운 얘기들을 해댔죠. 내가 언제까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당신이랑 걔가 뭐하고 놀았는지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되냐고! 전화를 받지 마!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 안 받으면 되잖아.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무서워서 피곤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 나더러 어떡하라고? 나 이제 걔 진짜 안 만나. 당신만 안 만나면 다야? 당신만 끝났다면 끝이냐고. 걔는 아직 안 끝났잖아. 세상에 태어나 그렇게 악을 쓰며 소리치고 울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당시엔 저 스스로가 제어 안 되더라고요. 이혼해. 걔한테 가. 나 당신하고 못 살아. 그땐 진짜 이혼하려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은 어찌할 바를 몰라 저를 부둥켜 안으려 했고 저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남편을 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잠들었던 아이가 방에서 나와 저희를 빤히 보더군요. 그리고 제가 아닌 아빠에게 달려가 안기더라고요. 순간 아이에게마저 버려지는 느낌이었는데 아빠 품에 안겨 저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니 미칠 것 같더라고요. 이 애한테 아빠를 뺏어야 되나. 그동안 아빠가 아무리 불러도 가지 않던 아이가 지금 이 순간 왜 내가 아닌 아빠에게 달려간 걸까? 미안해. 당신한테 상처 줘서 말도 다 할 수 없을 만큼 미안해. 나 노력할게. 우리 딸 위해서 당신 위해서 노력할게. 용서해줘. 지켜봐줘. 나 당신도 우리 딸도 너무 사랑해. 버리지 말아줘, 제발. 결국 전 바보처럼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바람난 남편, 젊은 애랑 놀아난 남편, 나와 내 딸을 배신한 남편을 과감히 용서하기로 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매번 출장 갈 때마다 그 여자애를 데리고 갔는데 본격적으로 이혼하기를 요구하자 둘이 대판 싸우고 헤어지겠다 마음먹은 후 저와 함께 제주도 출장을 갔던 거죠. 앞으로는 결혼 생활에 충실하자 결심하고 저에 대한 미안함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주도에서 애정을 듬뿍 쏟은 덕에 딸아이가 생겼던 겁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떨어지지 않았고 그 후로 계속 만남을 가졌답니다. 돌아버릴 것 같고 모두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딸의 생각에 그럴 수 없었어요. 나만 참으면 되니까. 나만 이악 물고 딸애에게 정상적인 가정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오로지 그 이유였어요. 그 후 남편 역시 아이에게 정성을 보이더군요. 따박따박 집에도 일찍 들어왔고요. 휴일에는 아이와 열심히 놀아주더라고요. 물론 저와의 사이가 늘 건조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 참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가정에 충실한 모습이었습니다. 딸에는 저에 대해 분리불안이 있었고
모든 게 또래보다 늦었어요. 걸음마도 늦었고 말도 늦게 트더군요. 때문에 남편과 저는 아이를 데리고 여기저기 병원을 많이 다녔는데 단순히 늦은 것뿐이지 큰 문제될 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억지로 삼키고 저희 부부는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아이는 학교에도 들어가고 저희 부부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내게 되었죠. 여느 엄마들처럼 아이 공부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다른 애엄마들과 소통하며 학년별 어떤 학원을 보내야 될지, 휴일엔 어디를 데리고 다녀야 할지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성실히 실천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 아이가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다녀왔는데 모처럼 기분이 좋아 체험학습 다녀온 얘기를 쫑알쫑알 늘어놓더라고요. 근데 예지가 어떤 남자애랑 싸워서 우리가 예지 편 들어줬어. 싸웠어? 왜? 그 남자애가 예지 뚱뚱하다고 놀렸거든. 그래서 막 울었는데 선생님이 예지 안아주고 예쁘다고 했어. 선생님? 이번에 왔다는 그 선생님? 아이 담임 선생님이 수술을 받으신다고 두어 달 병가를 내는 바람에 그동안 다른 선생님이 담임을 맡게 됐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우리 선생님 예뻐. 그리고 너무 좋아. 선생님이 좋다는 건 학교 생활이 즐겁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 역시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 체험학습 갔던 데는 어땠어? 좋았어? 거기 잔디에서 막 놀았는데 날씨도 너무 좋았어. 애들이랑 사진 찍은 거 여기 봐봐. 아이가 자기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에 낯익은 얼굴이 보이더군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 이 사람은 누구야? 그 사람이 우리 선생님이야. 좀 이쁘지? 트와이스 중에 한 명이랑 되게 닮았어. 아이의 담임으로 온 여자,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몇 년 전 내게 이혼해달라며 당돌하게 말하던 그 여자애, 분명 그 얼굴이었어요. 제 아이 뒤에 서서 어깨에 손을 올린 채 아이들보다 더 해맑게 웃고 있더군요.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혹시 일부러 내 아이 담임으로 온 건가? 내 남편에게 미련이 남아 그리고 이젠 남편도 모자라 내 아이까지 뺏어가려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물론 원래 선생님이 수술 받는 동안만 내 아이 담임을 맡는다지만 제 입장에선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바로 차를 몰고 학교로 찾아갔죠. 하지만 한 발 늦었더군요. 이미 퇴근한 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닐까? 그렇다면 나 모르게 아직도 만나고 있다는 뜻인데 깨끗하게 정리했다더니 몇 년째 두 사람이 나를 기만하고 있었나? 사실 그동안 집안 분위기가 나름 안정돼서 그 일에 대해 남편에게 단 한 번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문득문득 욱하고 치밀어 오를 때마다 남편 멱살을 잡고 온갖 욕을 퍼붓고 싶었지만 그냥 참았어요. 오히려 그게 이기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내 아이가 연관된 일이 되자 도저히 참을 수 없더군요. 망설임 없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집 들어가는 길인데. 당신, 걔 아직도 만나? 무슨 소리야? 옛날에 그 여자애 아직도 만나냐고. 끝냈다며. 정리했다며. 정리했어. 그게 언제 일인데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갑자기라고? 그동안 내가 그 일을 잊었을 것 같아?
나 5분 후면 집에 도착하니까 일단 끊어. 들어가서 얘기해. 실제로 남편은 곧 도착했고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으며 남편에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는데? 그동안 내가 어떻게 참고 살았는데?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 다 들어줄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걔가 당신한테 또 연락했어? 남편은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전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어요. 나한테 연락 오지 않았어. 대신 우리 딸 담임으로 왔다고. 우리 딸 선생님이 그 애야. 당신 그러라고 했어? 당신이 이렇게 한 거야? 아니야, 난 정말 몰라. 그 후로 단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었어. 물론 전화는 많이 왔었는데 한 번도 안 받았어. 그리고 차단했어. 믿어줘. 남편이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진정할 수도 없었죠. 당신 앞으로 내가 뭘 하든 간에 간섭하지 마. 나는 그 여자 절대 용서 못해. 다음 날 아이를 등교시키고 하교할 무렵 픽업해서 학원에 데려다 준 후 다시 학교로 갔습니다. 그리고 담임 면담을 신청했죠. 그렇게 대략 7년 만에 그녀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학년 4반 담임인데.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다길래 인사 좀 드리러 왔습니다. 그녀도 저를 한눈에 알아보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얼어붙더라고요. 오랜만이네요. 그쪽이 여긴 어떻게?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당신이 왜 우리의 담임이야? 내 남편 못 뺏어서 복수하고 싶었던 거야? 그녀는 매우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쩌면 연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진짜 연기였다면 매우 훌륭한 연기였죠. 전에 나 만났을 때 대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보란듯이 선생님이 됐네? 생각해보니 그때 어느 학교 무슨 과에 다니는지 물어볼 걸 못 물어봤네요. 선생님이 됐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으니까. 순간 그녀는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뭘 몰랐다는 건데? 오빠 딸이 이 학교 다니는지 몰랐어요. 전 그냥 일하러 왔을 뿐이에요. 아이들 가르치려고 온 것뿐이에요. 정말 몰랐습니다. 너가 알았고 몰랐고는 중요하지 않아. 너가 내 딸 담임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내 남편 아직도 만나니? 내 남편이 이 학교로 오라고 시킨 거야?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 후로 오빠 만난 적 없어요. 믿어주세요. 아이 담임 선생님 만나면 내가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야 하는데 누가 보면 내가 선생인 줄 알겠다. 남들 보기 흉하니까 얼른 일어나고 오늘은 이만 갈게. 아, 그리고 선생님, 저희 딸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녀는 제가 밖으로 나가기까지 무릎을 꿇은 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쯤 문자 메시지가 오더군요. 철없던 시절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후 저도 반성 많이 했어요. 그때 그 일을 잊기 위해 학업에 몰두했고 이제 막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정말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 교편 잡을 수 있게 부디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철없던 시절의 실수. 많은 잘못이 그걸 핑계로 용서를 받거나 유야무야 되는 일을 많이 봤습니다. 그중 어떤 건 그 핑계가 통할 순 있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나의 소중한 가정이 붕괴될 뻔했고 제 아이가 아빠 없이 자랄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얘기하길. 엄마, 선생님이 나보고 똑똑하대. 나중에 멋진 사람 될 거래. 그래? 다른 애들 말고 너한테만 그런 소리 한 거야? 다른 애들한테도 하긴 했는데 나한테는 귓속말로 따로 했어. 선생님이 나 좋아하나 봐. 그랬구나. 고마운 선생님이네. 어이없더라고요. 네 말대로라면 이렇게 똑똑하고 멋진 사람들 아이한테서 감히 아빠를 뺏으려고 했어? 가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맘 같아선 당장 교장을 만나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지만 일을 너무 시끄럽게 만들고 싶진 않더군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그 무렵 매주 화요일마다 같은 반 엄마들끼리 브런치 모임을 가지곤 했어요. 저를 포함해 모두 4명이 모이는 모임인데 주로 애들 얘기가 주된 화제였고 남편형도 보고 시댁형도 보는 흔하디 흔한 애엄마들 모임이었죠. 내 친구 딸은 이제 3학년인데 정조숙증이 와서 병원에 다닌대. 애들이 너무 빨리 자라도 문제야. 안 그래도 요즘엔 중학생 때부터 연예인 데뷔하는 애들도 있잖아. 그런 애들 보면 거의 어른 수준이야. 키도 크고 몸도 날씬하고. 그날 모임에서도 뻔하디 뻔한 얘기들이 오가더군요. 일단은 임시담임에 대한 엄마들 평가는 어떤지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슬쩍 운을 띄웠죠. 그런데 새로운 임시담임은 어때요? 저는 어제 잠깐 면담하고 왔거든요. 되게 어려 보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우리 애가 새로운 담임선생님 트와이스 누구 닮았다고 좋아하던데? 나도 사진으로만 봤는데 예쁘장하게 생겼더라. 이제 막 선생님 됐대. 완전 애야 애. 그때 호준이 엄마로부터 놀라운 정보를 듣게 됐습니다. 그 선생님 곧 결혼한대. 내가 직접 들었어. 결혼한다는 말을 직접 했어요? 호준 엄마한테? 원래 알던 사이였어? 그게 아니고 지난번 체험학습 갔던 날 우연히 학교 앞을 지나는데 차 한 대가 와서 그 선생을 태워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먼저 달려가 인사를 했는데 결혼할 사람이라고 하던데? 어머님한테만 얘기하는 거니까 모른 척 해주세요 하더라. 얼핏 봤는데 남자 되게 잘생겼어. 미친. 결혼을 한다고? 네가? 나 이혼시키고 내 남편이랑 결혼하겠다더니 이제 선생 되니까 반듯한 신랑감 찾아 결혼을 하겠다고? 안 그래도 하나 있던 마음에 불기름을 들이붓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쩐지 보자마자 무릎부터 꿇더라. 아쉬운 게 많겠지. 이르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진 거지. 하지만 그건 그녀의 사정일 뿐 저의 분노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믿어줘. 당신이 의심하는 것도 이해는 돼. 하지만 난 정말 몰랐어. 우리 딸 이름을 걸고 맹세해. 남편은 끊임없이 제게 자기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당신 배신했던 거, 그것도 신혼 초부터 그랬던 거,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 알아. 그럼에도 당신이 나 버리지 않아준 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마워. 그래, 말 나온 김에 다 털어놓을게. 당신 아기 갖고 싶어 했던 거 그거 일부러 무시했어. 그때는 내가 그 애한테 정신 팔려서 정말 미친놈이었거든. 하지만 단 한 번도 당신과 이혼하고 걔랑 살고 싶단 생각은 안 했어. 아기 태어난 후에도 몇 번이나 헤어지려고 했고. 근데 그때부터 협박 같은 걸 하더라고. 와이프한테 다 얘기할 거다, 회사에 폭로할 거다. 출장도 혼자만 가고 싶었는데 귀를 쓰고 따라왔고. 그러다 나 잠든 사이에 당신한테 전화했던 거야. 알아. 이런 얘기조차 부질없는 변명이라는 거. 하지만 걔가 우리 딸 담임된 거는 정말 모르는 일이야. 그것만은 믿어줘. 네, 그건 믿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곧 결혼까지 한다니 남편을 계속 만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곧 결혼한대.
그 여자애 곧 결혼한다고. 걔가 그래? 호준이 엄마가 직접 들었대. 왜? 걔 결혼한다니까 아쉬워? 무슨 그런 말을 해? 남편과 그 여자가 끝났다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두 사람이 용서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결혼 잘 되는 거 못 봐.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당신은 간섭하지 마. 알겠지? 타협은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였죠. 남편도 그걸 알기에 말릴 수 없었을 겁니다. 일단 브런치 모임 엄마들에게 번개를 때렸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맥주 한잔 하자며 불러냈죠. 내가 자기들한테 고백할 게 있어. 왜? 뭔데? 자기 혹시 남편 몰래 바람이라도 났어? 바람? 난 그럴 용기도 없어. 바람 필 용기는 남편이 있었지. 응? 자기 남편 바람났대? 몇 년 전 남편이 바람났던 얘기를 조심히 털어놨습니다. 흉이 되면 어쩌나 걱정도 됐지만 그 정도는 감수해야 했죠. 이런 미친... 근데 그걸 여태 참고 살았던 거야? 이혼해야지. 왜 이혼 안 했냐며 불같이 화를 내는 엄마도 있었고. 대단하다. 하긴 그런 게 엄마 맘이지. 늘 나보다 애가 우선이잖아. 나도 한 번 상상은 했었거든. 내 남편 바람나면 이혼해야 되나? 근데 애들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 어쩌면 나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야. 저의 선택을 이해해주는 엄마도 있었죠. 그나저나 그래서 그녀는 지금 어디서 뭐하고 산대? 어디선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열받아 못 사는데 그 후 소식은 못 들었어? 못 듣고 살다가 최근에 알게 됐어. 그래? 잘 먹고 잘 산대? 어디 산대? 쫓아가서 확 그냥... 아주 가까운 곳에 있더라고. 그리고 자기들도 아는 사람이야. 순간 엄마들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럴만도 하죠. 모두가 아는 사람이라니. 우리 애들 담임이야. 임시 담임으로 온 그 선생. 순간 다들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호준 엄마는 마시던 맥주를 뿜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자기들한테 내 치부를 들추면서까지 이 얘기하는 이유는 남편 간수 잘하라는 것도 아니고 쫓아가서 머리채 잡아달라는 것도 아니야. 단지 그런 여자가 우리 애들 담임이라는 건 용납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알려야겠다 생각했어. 내 맘 이해하지? 다음 날 동네 맘카페에 누군가 글을 올렸습니다. 가정파괴 전력이 있는 여자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말이 안 된다고요. 그 밑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고 대체 그 여자가 누구냐, 어떤 선생이냐 말들이 많았죠. 근처에 초등학교가 2개 있어서 특정 인물이 거론된 상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맘카페가 떠들썩해졌죠. 일단 저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그 여자한테 메시지가 도착하더군요. 정말 죄송하지만 잠깐 뵐 수 있을까요? 피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만나면 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또 얼마나 죽는 소리를 해댈까. 그 죽는 소리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어요. 맘카페 글 올리신 거 직접 올리신 건가요? 아니, 내가 올린 거 아닌데? 그럼 누가 올린지 아세요? 몰라. 근데 그건 왜? 어느 학교 어떤 선생이란 말도 없던데 왜 지레 겁먹고 이러지? 난 그 글하고 아무 상관없어. 소가리를 많이 했던지 예쁘장하던 얼굴이 홀쭉해져 있더군요.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스럽지만 저 곧 결혼하거든요. 그래? 축하해. 결혼 앞두고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생길까 걱정이 돼서요. 지난번 일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풀리지 않은 거 알아요. 그래서 말인데... 뭐? 제가 위자료라도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하긴 세상사 돈으로 안 되는 일은 없지. 그치만 저의 상처는 돈으로 해결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돈 얘기를 듣는 순간 풋 웃음이 났거든요. 이제 막 임용된 선생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나한테 돈을 준대? 우리 먹고 사는데 큰 걱정 없어. 알잖아. 내 남편 나름 괜찮은 회사 다니는 거. 우리 세 식구 사는데 별 문제는 없어. 제 딴에는 어떻게든 마음 풀어드리고 싶어서. 너의 간절함이 얼마나 다급한지 알 것 같긴 해. 근데 돈으로는 안 돼. 돈이 아니면요? 글쎄다. 난 너한테 바라는 거 없어. 내가 언제 너한테 뭐 해달라고 했니? 그때 네가 나한테 이혼해달라고 왔을 때도 딱히 부탁한 거 없었잖아. 내 남편한테 떨어져라, 헤어져달라 그런 말조차 안 했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너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될지 구경만 할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줄 돈 있으면 너 혼수 장만하는데 보태. 어쨌거나 결혼 축하합니다, 선생님. 꼭 행복하세요. 그 사이 맘카페에서는 대체 그 선생이 누구냐 당장 밝혀야 된다 시끌시끌했습니다. 브런치 모임 엄마들 활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죠. 일단 학교가 지정됐고 그 후엔 나이 많으신 선생님 제외하고 그러고 나니 후보는 3명으로 압축이 되었는데요. 당연히 그 가운데 제 아이 담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학교 우리 반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야. 다른 반 엄마들이랑 옆 학교 엄마들도 난리 났어. 다른 사람도 아닌 선생인데 예전에 학부모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는 게 말이 돼? 옆 학교 선생 하나는 아이 엄마들한테 문자를 돌렸대. 자기 아니라고. 학부모 사회는 시끄러워졌고 동네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원래 담임 선생님이 돌아오려면 한 달이나 더 남은 상태였기에 당장 선생 일을 그만두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임시 담임이 또 그만두는 것도 이상한 일이니까요. 하루하루 피가 말라갈 그녀를 생각하니 짠하고 통쾌하고 후련한 마음보다 그때 내 피가 말랐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새파랗게 어린 여자애한테 이혼해주세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기분. 나 모르게 둘이 신나게 놀러다니며 침대에서 뒹굴었을 걸 생각하며 피가 날 만큼 입술을 깨물었던 일. 이 반 담임인데 우리 담임인 걸 어떻게 알았는지 곧장 교장실로 달려가 항의했대. 대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듣기로는 그 엄마가 보통 집요한 게 아닌가 봐. 맘카페에 글 올리자마자 선생들 SNS 다 뒤지고 다녔대. 그러다 딱 걸린 거지. 어떻게 걸려? 그 선생이 대학 때 연애하던 사진과 글이 남아 있었는데 뭐라더라? 사랑, 쟁취 어쩌고 출장 따라간 거부터 해서 소유할 수 없는 사랑 등등 별의별 말을 다 써놨던 거지. 그걸 발견하고 이거다 싶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 담임 찾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대. 혹시 당신이냐고. 그랬더니 아니란 말도 못하고 맞다는 말도 못하고 안절부절했던 거지. 그러니 뭐야, 자기가 맞다는 뜻이잖아. 엄마들 눈치를 어떻게 피해? 와, 결국 다른 반 엄마가 잡아낸 거네. 더 대박이 뭔 줄 알아? 그거 물어볼 때 남자친구도 옆에 있었대. 그러니 그 얘기를 다 들은 거지. 아마 결혼도 파토날걸? 실제로 결혼이 파토났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며칠 후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얘기하더군요. 엄마, 우리 선생님 이제 안 온대. 그래서 또 다른 선생님이 왔어. 남자 선생님이 왔는데 큰 외삼촌이랑 되게 닮았다? 아이는 그저 해맑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고맙기도 했어요. 제발 아무것도 모른 채 커주길 바랄 뿐이었죠. 결국 내 남편의 상간녀이자 내 아이의 담임이었던 여자는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후련하지도 않았고
기분이 좋지도 않았어요. 그저 인과응보라는 생각뿐이었죠. 브런치 엄마들은 마치 자기 일인 양 기뻐했어요. 어떻게 보면 손 안 대고 코 푼 셈 아니야? 다른 반 엄마가 총대 메고 쫓아낼지 누가 알았겠어? 하여간 남의 남편 탐내는 것들은 그냥 냅두면 안 돼. 지 딴에는 지나간 일이겠지만 당한 사람 입장에선 죽어도 못 잊거든. 사실 예전에 우리 아버지도 바람난 적 있거든. 우리 엄마는 30년이 지나도록 그 얘기해. 더 열받는 게 뭔 줄 알아? 걔가 그렇게 학교에서 쫓겨나도 곧 결혼하고 잘 살 거라는 거야. 어떻게든 결혼은 할걸? 그런 애들은 남자 다루는 솜씨가 장난 아니거든. 어쨌든 자기야, 잘 됐다. 이제 다 잊어. 완전히 쫓아냈잖아. 맞아요. 있는 게 맞죠. 아니, 있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벌받은 사람이 벌받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아버지 생신이어서 다 같이 시댁에 가게 됐습니다. 정원이 예쁜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하고 마침 날씨가 좋아서 식당 정원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따라 나오더군요. 그리고 조용히 제게 다가와 한다는 말이 당신한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말해. 얼마 전에 걔한테 연락 왔었어. 당신한테? 뭐라고? 전화가 온 건 아니고 장문에 메일이 왔더라고. 당신 만났던 얘기랑 학교 얘기랑 다 써있더라. 학교 그만뒀다고. 나 때문이래? 그래서 내 욕 써서 보낸 거야? 아니야. 다 미안하대. 그리고 결혼도 깨졌대. 당신한테 전해달라더라. 자기 결혼 깨진 거. 결혼도 하기 전에 깨져서 너무 속상한데 이미 결혼한 사람한테 이혼하라고 했던 거 많이 미안했다고. 당신이 원하면 매일 보여줄게.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기쁘지도 반갑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세상의 이치를 알았겠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죠. 당신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 선생 학교 그만두게 한 거랑 결혼 깨지게 한 거 나 아니야. 알아. 당신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은 아니잖아. 뭐든지 그냥 지켜보는 사람이지. 그래서 많이 고마워. 고맙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순 없었지만 남편의 표정과 말투는 분명 진심이었습니다. 사실 전 남편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직도 유효해요. 물론 그 난리가 있는 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살긴 했습니다. 시댁 행사에 꼬박꼬박 참여했고 집안일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참는 게 능사가 아닌 것도 알아요. 나에게 일어난 일이 제 동생한테 일어났다면 당장 이혼하라고 난리쳤을 거니까요. 그 후 남편은 아이에게도 저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안 되더라고요. 남편의 눈빛이 부담스러웠고 남편의 손길이 소름 끼쳤어요. 어떻게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지만 제 입장에선 그 손길을 넙죽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당했던 치욕과 서러움이 다 해소됐는데도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는데도 제 마음은 계속 힘들었죠. 오빠는 나를 더 좋아한다. 나랑 있으면 세상이 끝나도 좋다고 했다. 침대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얼마나 다정하고 애정 넘치는 사람인지. 너한테는 보여주지 않았던 달콤하고 섹시하고 남자다운 모습. 그래서 오빠는 내 거다, 나는 죽어도 포기할 수 없다 했던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다 지나간 일인데, 그리고 다 끝난 일인데, 이제 그 여자한테 뺏을 수 있는 건 다 뺏은 셈인데 왜 내 마음은 이럴까? 며칠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결국 전 얼마 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안 되겠어.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이혼하자. 여보, 왜 그래? 다 끝났잖아. 우리 이제 아무 문제 없잖아.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그 애가 벌 받으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그게 잘 안 돼. 당신을 매일 보는 게 힘들어. 그 일이 있은 후에 나 잘했잖아. 애한테도 당신한테도 또 처가에도 최선을 다했어. 내가 저질렀던 일이 미칠 듯 괴로워서 많이 힘들었어. 끊임없이 후회하고 반성도 했어. 이제 제자리 찾았잖아. 그러니까 마음 바꿔줘. 당신이 말하는 제자리랑 내가 생각하는 제자리는 다른 것 같아. 하루하루가 많이 힘들어. 그러니까 이혼해줘.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당신이 죽어도 나랑 못 살겠다면 이혼할게. 집도 주고 양육권도 주고 다 줄게. 대신 조금만 더 생각해줘. 그리고 내가 노력할 수 있는 시간도 조금만 더 줘. 기다릴게. 남편에겐 노력의 시간, 저에겐 생각할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겉으론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처럼 보일 거예요. 아이 앞에서도 아주 평범한 엄마 아빠의 모습이죠. 식탁에 앉아 같이 식사를 하고 TV를 보며 같이 웃고 휴일엔 쇼핑도 나들이도 장보기도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가 조금 더 컸다면 선택권을 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초등학생이라 무겁고 버거운 짐을 줄 수가 없네요. 어떤 날은 이혼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날은 참고 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가 옳은 방법인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남편은 여전히 한결같습니다. 일찍 퇴근해 들어와 아이 공부를 봐주고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고 있죠. 다음 날에 있는 아빠 팔순 잔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식사 장소와 선물을 알아보고 제 오빠들과도 사이가 좋아요. 물론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저희는 마냥 사이 좋은 걸로 알고 있죠. 그야말로 겉으로 보기엔 더없이 좋은 남편입니다. 노력하는 게 너무 잘 보이기에 그 때문에 더 속상하네요. 그 일만 없었다면 나는 지금 얼마나 행복할까. 그때 그 일만 없었다면 지금쯤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고 있을까. 이게 바로 내가 꿈꿨던 결혼 생활인데 보이는 것과 그 뒷모습은 아주 많이 다른 셈이죠. 이혼에 대해 저는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남편도 하루하루 마음 졸이며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내가 뭘 바라는지, 뭐가 맞는 것인지.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이 좀 도와주시겠어요? 저 혼자 결정 내리긴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답답하고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